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프로와 아마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기술자와 뭐 제작자 아니면은 개발자 그런 것들 미술계에 접목해 보니까요. 테크니션과 아티스트란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테크니션과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걸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이런 비슷한 걸 방송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찾아봤더니요. 벌써 3년 전이 3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찾아본 2019년 10월 3일에 업데이트한 미술만평 10화. 지금이 236화인데 10화니까요. 그때 어려운 시대 프로와 아마추어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 다시 보니까요. 좀 대단히 쑥스럽더라고요. 초파티 팍팍 납니다. 찾아가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화입니다. 미술만평 10화. 뭐 지금 또 방송에서 제가 촌스럽긴 합니다만 그때는 뭐 그냥 뭐 비슷한 뭐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나 저는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36회차 박정수 인사드립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또 뭐 테크니션 아티스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시죠? 여전히 시청해주시는 전국의 만평이님, 해외 동포 만평이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글 앱스토어에 광고 말씀 들어갑니다. 타르트 앱스토어에서 t.art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술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중고거래 미술품입니다. 미술계 당근마켓이라는 건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술시장에 좀 더 대중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이 플랫폼입니다. 앱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글쎄요. 대략적 이야기라면 오늘은 미술에 중심을 두면서 예술 활동은 하는 예술가들을 견지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있죠. 스포츠도 이와 비슷하더라고요. 스포츠에도 무지하게 많은 동호회가 가진 스포츠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많아지죠. 동호회가 많을수록 그 스포츠의 프로는 더 비싸고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더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뭐 스포츠 중에서 동호회 활동이 어려운 종목은 프로 선수가 잘 없죠. 쉽게 접근하고 동호회 숫자가 많이 되고 좀 기술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말하면 테크니션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호회가 많아지더라고요. 미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시체만 3년만 그리면 화가 된다는 되게 편리하죠. 그냥 잼만 연습하면 프로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도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테크니션과 아티스트 구분해야 되겠죠.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테크니션이 되든 아티스트가 되든 작품 제작하다가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는 소지의 빈곤에 허덕이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요, 아티스트는 어떤 색인지 뭐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테크니션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정한 후에 결과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소재를 가지고 하죠. 아티스트는 그냥 하죠. 대신에 테크니션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움직이죠. 이런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을 테크니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 작품 소개라가 나오는 것들은요, 뭐 그냥 대단히 기술이 발달된 사람들이죠. 돌이나 얼음, 흙으로 뭐 독수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냅니다. 뭐 종이를 오려서 유명인의 추상화를 만들기도 하고 뭐 솔방울 인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문제는요, 만들어진 그 제작물이 대중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창작이라기보다도 재현의 것이 더 강조되죠. 대중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만들면요,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할 수가 없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테크닉은 생활 속의 숙련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는 그걸 본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좀 본 것 같았는데, 1만 시간,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집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숙련공이라 할 수 있죠. 뭐 테크니션으로서의 최고의 고급 숙련공이 뭐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티스트는 예술가는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뭐 시간만 보내고 열심히 하고 3년만 그린다고 해서 예술가 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예술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기업의 연구소와 사업부 같은 뭐 역할인 뭐 기술자와 개발자 뭐 이런 것들과 뭐 좀 이해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다는 건 아닙니다. 대입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기술자의 관계를 예술과 예술 작품으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자 기와는 다르지만요, 여기는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은 한 예술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술 가치와 작품의 가치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다르면서도 같이 움직여야 하죠. 각기 독립적 영역이 있지만 상호 교감되지 않으면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예술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답을 내는 게 아니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무한 반복적 작품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어떤 것을 질문을 하죠. 테크니션들은요, 알고 있는 것 혹은 알만한 것을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결론을 찾아가거나 결정을 짓게 되죠.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예술작품은 손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이 1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술이 가미된 손기술과 손기술만 가지고 그려진 테크니션을 딱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술 공부를 좀 하거나 감상을 좀 많이 해도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요, 다시 한번요, 테크니션과 아티스트를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테크니션은 품질 품평이 가능하지만 아티스트는 품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요, 테크니션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이딴 실패가 있어도 그냥 잘못돼서 실패라고 하지만 아티스트는 실패가 없죠. 잘못이라는 게 없죠. 기준점이 없고 비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패인지 성공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그렸어. 그건 테크니션이죠. 예술 창작인데 그런 기준점이 없는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는요, 이 부분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크니션은 현실에서 모양을 찾고 아티스트는 상상이냐 개념의 영역에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예술은 예술가가 가치를 평가하지만 예술 작품은 감상자가 작품을 보면서 가치를 만들어내죠.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감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맞춘다거나 어떤 기준에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몹시 곤란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티스트는 완성된 작품에 대한 관점보다는 행위와 행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테크니션은요, 완성된 작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티스트는 무엇을 무엇처럼 그리기보다는 행위 자체에서 무엇이 활성화되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 고민과 자기 범민에 빠지게 되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테크니션이 되든 아티스트가 되든 뭐 저기 어떤 예술 작품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기 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성은 아니지만 테크니션과 아티스트의 경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